안녕하세요. 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박은미입니다. 언론은 세상의 창이라고 하지요. 언론의 기능은 날로 복잡해지는 세상의 다양한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뉴스로 보는 세상 시간에는 어떤 소식을 만나볼지 대단히 기대되는데요. 자, 오늘 도움 주실 분들 나오셨습니다. 천주교 매스컴위원회 서석희 신부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방송평론가 정석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조영수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매년 연말이면은 꼭 뉴스에 등장하는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원래 오늘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국회가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건데 새해 예산안 관련된 보도들인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언론들이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좀 빼놓고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내년도 국가의 방향이랄지 실제 그 예산안이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것들은 빼먹은 채 처리 시한만에만 좀 매몰되어서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빼놓고 간다는 비판을 좀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법정 시한을 넘긴다는 얘기는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헌법에 보면은 헌법 54조에 보면은 예산안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새 회계연도 개시 한 90일 전까지 국회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고 또 국회는 30일 전까지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처리가 안 될 경우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국정 마비가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요. 반면 그 공무원들, 실제로 이걸 집행하는 것들은 공무원들이 행정부에서 집행하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은 처리 시한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네들 부처에 얼마가 배정될 것인지가 중요하지 어차피 예산은 뭐 통과될 테니까 그 처리 시한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통과 안 되면 마치 국정이 마비된다. 당장 1월 1일부터 행정부가 돈을 쓰지 못한다. 뭐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청자는 불안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민생이 불안하다 네. 이렇게 TV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이 그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미운 격이죠. 실제로 그랬는데요. 올해 그 예산 처리 시한이 12월 2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요일 그 12월 1일 방송사들에서도 뭐 민주당들이 발목 잡기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12월 2일 신문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면은 그 12월 2일 전주인 11월 28일 날 그 여당이 단독으로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뭐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다. 그래서 지금도 예산안이 거의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 사실은 언론의 보도 때문에 더 시청자들은 이게 예산안이 미뤄지니까 더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보도 태도에 대해서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 언론인에게 부여된 소명, 뭐 네. 자타가 부여한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이제 그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 기능이 언론의 중요한 소명 중에 하나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글쎄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언론이 지금 제대로 이렇게 그 어떤 권력, 국가 정부가 내놓은 이 예산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살피고 잘 보고 있는가. 물론 언론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그 정부를 대변하는 입장이 있었죠. 네. 주로 관공서를 대변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선전하고 그런 의미에서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정말 그 어떤 정부라든가 관공서를 대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그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한테 어떻게 잘 알려지고 있는지 그 내용이 뭔지를 분명하게 살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과연 왜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네네.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 이렇게. 근데 방송도 그렇지만 이 오프라인 매체인 신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목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그 12월 2일자인데요. 각각 중앙, 동아, 한겨레 신문 제목이 정기국회 석 달간 통과된 법안 0건, 멈춰버린 시기에 석 달 법안 처리 0건, 정기국회 3달 동안 법안 처리 0건. 거의 제목이 거의 비슷한데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전 3개월, 그러니까 9, 10, 11월 달을 또 돌이켜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좀 제 역할을 못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네. 대한 설명이 없는 것들이 좀 문제인 거죠. 신문 제목만 보면 사실은 국회가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 그냥 뭐 제목에서는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타협할 의지들이 서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깊숙이 들어가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이제 그 동아하고 중앙일보가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한 네. 반면에 이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제목은 비슷하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어쨌든 그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다수당이잖아요. 거기에다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런 사태를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뭐 그런 지적들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사실 국회는 나라 살림을 꾸리는 곳이니까 그 살림을 좀 잘 꾸리고 언론은 정말 살림을 잘 꾸렸는지를 세세하게 보도하는 게 올바른 태도일 텐데요. 네, 그렇죠.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말 제대로 된 네. 예산안이 짜여졌고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느냐인 건데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배분하고 또 서민에 대한 뭐 감사랄지 고용, 안정에 많이 투자를 해야지 그런 서민들이 또 내수를 진작시키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지 또 돈을 쓰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시해야 된다. 이런 서민 예산들이 많이 배분이 돼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청자들께서도 이런 예산들이 잘 짜여져 있는지 집행이 되는지를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서민 예산 지원 부분을 좀 확실하게 살피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뭐 그 신문 보면 헤드라인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헤드라인을 보면은 마치 무슨 뭐 이렇게 경기 보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뭐 시험폭탄 설치해놓고 두려운 어떤 그런 상황들, 뭐 영화 보는 그런 상황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선정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경마 저널리즘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말하자면 누가 뭐 먼저 가고 누가 늦게 가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보도가 아니고 좀 더 이 어떤 예산안의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 수 있게끔 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저널리즘의 역할일 것 같아요. 이렇게. 네네. 내용도 내용이고 그 방송이나 신문이 시청자들, 시민들에게 끼치는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것도 좀 잘 살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좀 보태자면 그 신문들이 많이 그 제목을 네. 선정적으로 많이 뽑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제 기사를 읽어보면은 제목하고 전혀 다른 경우도 많고 내용을 클릭을 유도하는 제목인 네, 굉장히 거죠. 평이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신문을 모든 기사를 꼼꼼히 읽지 않잖아요, 독자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신문사 내에서도 중요한 기사들 내지는 꼭 부각하고 싶은 기사들은 제목을 선정적으로 뽑아서 혹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선정적인 잡지들이 많이 하는 일이죠. 신문은 또 그런 것을 물론 유도를 하고 잘 왜냐하면 헤드라인은 그 내용을 잘 요약해서 해주는 정도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유도하게 하는 게 바로 언론이 하는 거고 네. 나머지는 삼류 잡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겠죠. 근데 이제 공중파나 진짜 유명 일간지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게 그렇죠. 그죠? 그런 게 문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대북 관련 소식입니다. 그 장성택 일명 2인자라고 얘기하는 장성택 실각설입니다. 제가 실각설로 말씀드린 거는 지금은 실각했다고 확인이 되었지만 초기 12월 초기만 하더라도 이게 설이었다는 맞아요. 부분인데요. 국정원이 12월 초에 국정원이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 그 간사들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북한 서열 2위인 장성택이 실각했다는 것 같다는 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언론들에서 굉장한 추측성 보도들이 좀 난무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언론 윤리라고 해야 될지 또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보도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북한 관련 소식을 들으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분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개선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 이런 쪽에 도움이 되는 소식 또 그런 언론 보도 이런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 특수한 상황이죠. 저희가 남의 나라 전쟁하듯이 뭐 구경하듯이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당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그 현업단체인 한국PD연합회와 그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미 1995년도에 남북관계 화해와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뭐 추측성 보도를 지양한다는 것과 관급 자료, 그러니까 정부 통일부라 특히 많이 나오는 통일부, 국방부, 지금 나온 국정원의 자료이죠. 이런 자료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라고 자체적으로 제작한 준칙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번 사안은 이런 그 기준들이 정말 잘 지켜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이번 경우도 별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네,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이제 자정 노력이 있었습니다. 정부 네. 그 기자들 언론사 내에서 자정 노력이 있었는데 또 최근 들어서 또 이런 노력들이 좀 너무 완화되고 느슨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저희 첫 방송에서 그 정의구현 사재단의 시국미사 관련 그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또 그 방송 뒤로는 또 조용해진 것 같아요, 요즘. 그 사안에 대해서 신부님께서 좀 자세히 아실 것 같아요. 사안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언론 보도를 네.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발표한 문헌이죠. 네. 여기에서 교황님께서 그 새로운 어떤 꿈이랄까요? 교황님의 꿈이랄까? 뭐 개인적인 꿈은 아니겠죠. 이분께서 가지고 있는 꿈은 뭐냐면 우리 가톨릭 공동체가 두려워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교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흔히 나서길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죠. 변화하는 거, 그리고 어떤 외부의 어떤 압력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보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과감하게 네. 현대의 세계에 나가서 위험이 있더라도 모험하면서 말하자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신의 안위만을 신경 쓰느라 폐쇄적인 교회보다는 자신의 안위만을 신경 쓰는 그런 폐쇄적인 교회보다는 거리로 나와서 다치고 상처받고 더럽혀지는 교회가 되더라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교황님이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이상이고 꿈이고 또한 그 희망이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 네. 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권고에 대해서 이렇게 담겨 있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인데 제가 짧게 요약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네. 이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네, 그 언론들이 사안을 뭐 왜곡하는 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손쉬운 게 크게 부각하거나 침소봉대한다고 하죠. 부각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여론을 그러니까 그 의제를 없애버리는. 근데 이 뉴스의 경우는 침소 봉대했다가 갑자기 또 확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시국미사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국미사와 그 11월 말에 있었던 시국미사 그리고 최근 12월 초에 있었던 이제 그 말씀하신 내용과 예. 정반대 보도 예.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시국미사 때는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뭐 공식적인 단체가 임의 조직이다라는 네, 네, 것과 사제들이 왜 정치 참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몇 가지 좀 발언을 크게 부각했던 측면이 있었었죠. 그 시국미사 건은 침소봉대 했다가 그렇죠. 또 교황님이 공고문 나온 뒤로는 또 조용해지고 그 이런- 매일매일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혀 나오지 않고. 또 그러니까요. 교황님의 이런 권고도 나왔지만 또 천주교 정평위원회에서 네. 이 교황님의 그 복음적 그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권고를 언급을 하고 또한 실제로 이 교황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의하는 담화문들 우리 인권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언론이 조용한 건 사실이죠. 네, 그 즈음에 맞춰서 그 보도가 갑자기 나오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그 카톨릭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뉴스들과 접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사제들의 정치 참여라든가 네. 그 다음에 또 뭐 정의구현 사제단에 대해서 뭐 공인되지 않았다라든가 하는 이런 말들이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 요즘 그 기자들도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인데 많은 그 전문 기자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종교 기자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있는가 단지 그냥 문화적인 측면에서 종교를 바라보고 문화 취재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냥 종교 기자를 이렇게 종교 기자를 임명을 한다든가 아무튼 그렇게 시킨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언론이 생각해 봐야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종교 전문 기자가 돼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의 용어들이 항상 반복되잖아요. 도대체 정치 참여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고 그냥 사제들이 정치 참여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더라. 실제로 카톨릭에 대한 내부적인 사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신학적인 어떤 의미들이라든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도 좀 하면서 이렇게 보도도 하고 또 종교 전문 기자라고 하면 적어도 최소한 그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면서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습관이랄까요? 관습들. 그런 쪽에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기자들도 좀 더 이 예. 종교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보도를 하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가톨릭에 이어서 뭐 다른 종단들도 뭐 연이어 시국선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더 좀 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 11월 말에 전주교구에 네. 미사가 있었고 12월 초에 그 목정평이라고 기독교계 바로 다음 날인 또 그 불교에서도 1,000여 명이 넘는 스님들이 이제 시국선을 했는데 네. 전체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적 종교계 분위기 그리고 원불교, 뭐 천도교도 같이 5대 종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5대 종단에서 각각 시국 선언을 발표하자 언론들이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어떤 때는 뭐 엄청나게 보도하다가 네. 또 어떤 때는 전혀 보도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이 과연 언론의 기본적인 좀 뭐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조차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적 권고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분명하게 밝혀지고 네. 그것이 알려지게 되고 또한 정평위원회에서 어떤 그 교회의 입장을 갖다가 표명을 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그런 일관된 그런 어떤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 언론 이럴 때 좀 언론의 속성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 벼랑 끝에 몰려 있으면 달려들어서 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밀어버리면 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어떤 일치된 분위기 안에서는 오히려 좀 뒤로 물러나서 물타기 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언론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했는지 아닌지는 저도 물론 이제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상대방이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방향이 이쪽으로 여론의 향방이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 안에서 움직여지는 언론이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처음부터 본질적인 거,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하게 보도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뭔가 이렇게 눈치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아까 북한 관련 소식 전할 때 왜 익명의 소식통 이런 게 좀 불완전해서 소식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저희 나눴는데요. 왜 바이라인이라 그래서 누가 보도했는지 책임을 갖고 보도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자기가 책임지고 보도하는 자세, 그리고 시청자들은 정말 세세하게 잘 살피는 자세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맞습니다. 오늘 네, 여러 가지 좋은 소식 전해주신 조영수 선생님 고맙습니다.